네,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방산 비리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감사원이 발표한 방산 비리 1차 기동 점검 결과를 보니까요. 이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에 78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이게 드러난 거죠? 네, 그 감사원의 이제 발표죠. 그런데 이제 카이에서는 그 카이가 이제 수리온을 헬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국우주항공의 약자죠? 그렇죠. 네. 그 카이는 부인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인즉슨 이제 이 그 수리온이라는 헬기가 우리 육군과 우리 육해공이 쓰는 이제 우리 국산 헬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해서 카이에게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주고, 그 주도적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해봐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옛날에 돈 내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1조 3천억에서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카이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남으면 또 자기네들이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남을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신기술 개발을 하면 그 개발 장려금 긁는데 이제 카이가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카이가 이제 체계 통합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발 장려금을 준 것을 카이가 중간에 착복했다. 이제 이 내용인데 뭐 카이는 어쨌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또 이 조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대표님. 또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이른바 KF-X 이 보라매 사업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요. 네. 이 뭐 오늘 이제 대정부 질의에 또 나오던데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정부가 어떻게 사업을 끌어온 겁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방산 비리는 아니고 네. 뭐 좀 부실 뭐 이렇게 좀 봐야 네,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지금 뭐 돈 받아먹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애국심 마케팅의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뭐 KF-X는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전투기를 제외하고 새로 사람이 타는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네. 즉 우리가 만약에 KF-X를 개발하게 되면 인류가 타는 마지막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냐? 네. 미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데 네. 전 세계는 지금 우리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나라도 아이고 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되겠다. 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제 따로 하겠다는 것인데 네. 애초에 그 막대한 예산이라는 것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개발비 8조 5천억 들겠다고 했는데 그 8조 5천억 가지고는 턱도 안 된다. 네. 이를테면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한 15조에서 20조 원 들 것이다. 그리고 10년 만에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 한 20년 이 정도는 걸릴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다 전문가들의 관측이거든요. 네. 그런데 20년 걸린다. 개발비 20조 원 든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애초에 용납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조 5천억 원 개발비다. 그리고 10년 만에 한다. 이렇게 해서 발을 좀 담근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막대한 어떤 그 국민의 세금이 허무하게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 KF-X 사업 자체 계획이 애초에 잘못됐다. 설계가 그렇죠. 잘못됐고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네. 지금 미국하고 계약은 했고 네 가지 핵심 기술이 안 오면 이게 먹통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네. 그럼 지금 이 대통령 방미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법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YTN 보도를 보면 네. 그 한민구 장관이 지금 동행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민구 장관이 가서 그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이 기술 좀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다는데 네. 자, 이러한 기술을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그 미국과는 거의 형제나 다름없는 나라에게도 그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대통령이 갔으니까 또는 국방장관이 직접 부탁을 하니까 들어줄 거다. 또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 순진하죠. 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반미 감정만 더 생긴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으려면 아주 강력한 반대급부를 줘야 됩니다. 아하. 그 반대급부는 저는 사드의 한국 배치 이 정도와 교환한다면 미국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그 미국에게 큰 전략적 이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사드의 한국 배치 정도와 완전 전략적 자산인데 그런 것과 이런 그 KF-X의 레이더 한 개 정도와
바꾼다면 이것은 네. 뭐 손해도 너무나 미치는 손해죠. 그러네요. 그런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미국과 우리는 혈맹이고 우방이지만 네. 이 방산을 비즈니스로 놓고 보면 계속 네. 뭔가 얻어내려다가 점점 더 많이 퍼붓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거는 피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네. 되고 애국심만으로 또는 뭐 이런 것만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산 비리라고 해서 이를테면 중간에 돈을 얼마 착복을 하고 뇌물을 얼마 받고 네. 이러고 나서 100억짜리 물건을 만드는데 1억 정도 뇌물 받고 해서 99억짜리 나오면은 99억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잘못 짜서 범죄는 없어요. 그런데 계획을 잘못 짜서 자신의 어떤 진급이나 자신 조직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국심 마케팅을 하고 해서 계획을 잘못 짜서 막대한 수십조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더 나쁘죠. 그렇죠. 이런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전략적 합리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네. 이거 한번 보죠. 얼마 전에 퇴임한 최윤희 합참의장 말입니다. 네. 이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AW159라고 하네요. 네. 이 도입 비리 의혹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겁니까? 네, 수사선상에 올라서 지금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부인을 네. 비롯한 여러 명의 계좌를 지금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검찰도 방산 비리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네.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를 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일단 저 정도 되는 사람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이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위상을 한번 더 높이자. 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최윤희 합참의장도 혐의가 없다면 그것은 군과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전역과 동시에 바로 교도소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무혐의로. 그것도 프레임을 짜놓고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자신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군과 국민을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이 방산비리, 육해공 다 연루돼 있고 고위직도 문제가 다 연루돼 있는데 이 방산비리가 나올 때마다 방사청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방사청 폐지가 답일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방산비리들이 대부분 보면 책임을 안 지겠다 하는 조직적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종류의 무기를 사더라도 기왕이면 싼 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해상 작전 헬기 문제도 그렇게 해서 거론되는 거고 통행함도 그렇게 해서 거론되는 거고 다 싼 거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청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현재의 구조로는 좀 힘들다. 네. 그래서 방사청의 권한을 조금 손볼 시기가 된 것 같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